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진실 씨, 2년 전 이맘때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는 이거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거든요. 네. 혹시 이게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이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것. 전 국민 대상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전 국민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것. 가방 아닙니다. 가방은 아니고. 아, 혹시 이것이었나요? 소금? 왔네. 소금. 맞아요, 소금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그때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결정한 이후였고 네. 또 국내 천일염 생산량까지 줄어들면서 소금을 사재기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진실 씨가 기억하는 거 보니까 좀 그때 사셨나 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아마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트에서는 수량 제한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당 2봉지까지만 아마 살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저까지만 이제 2봉지 사니까 뒤에 아저씨가 째려보더라고요. 오늘 또 좋네요. 엄마가 사라고 했으니까 저 솔직히 아저씨한테 드리고 싶었거든요. 또 이제 저희 집이 요식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유혹들 이제 전화가 옵니다. 300kg 정도 천일염이 있습니다. 가격은 이 정도 더 이상 내릴 수 없습니다. 사겠습니까? 저희 엄마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겠습니다. 1년치 쟁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똑똑히 기억해요. 인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소금이구나. 그래서 소금 대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잠깐 겪어도 아찔했던 소금 대란이잖아요. 근데 네. 과거 제주에서는 이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짠내 어린 소금의 역사 속으로 이 두 분과 함께 꼬닥꼬닥 걸어가 볼까 합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한국 민속과 제주 민속을 연구하는 민속학자 좌혜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역사 문화 공유를 위한 사단법인 질토래비 이사장 문영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물어봐도 돼요? 질토랩이 모르죠? 좀 모르겠죠? 저 이사장님, 예. 그 질토랩이라고 하셨는데 뭐 진흙은 아니겠죠? 순수한 제주어인데 한번 예. 그려보십시오. 질토래비. 질토랩이 예. 약간 도예 체험장에서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진흙 같기도. 질은 한질, 저기 한질 가보라. 큰 길 가봐라. 길. 예. 예. 질은 길을 말하죠. 예. 네. 토래비는 질을 트는 사람, 길 안내자. 그래서 오늘 소금의 역사길도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 안내자 두 분과 오늘 함께 하실 텐데, 근데 제주는 이제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소금 대란. 근데 뭐 일상이었다? 저는 저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소금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소금이 그만큼 귀하했다라는 말이었나요, 박사님? 예, 그 소금의 역사가 동국 여지승남이라고 여기에는 보면은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이라든지 전복, 소라와 함께 소금을 진상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런 기록도 있지만은 1520년대에 제주 풍토록에 보면 이 김정이 와서 보니까 여기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데 소금이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금은 간석지라든지 이런 소금 날 장소도 없고 소금도 나지를 않아서 참 안타깝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진도라든지 해남에서 소금을 수입을 해와서 제주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예. 아니, 소금이 있긴 있었어요? 소금이 약간씩은 만들어지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양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육지부에서 이제 들여온 거죠. 예. 아니, 제주에서 뭐 극소량의 소금이 났어도 또 그러니까, 엄청 부족했을 거고. 예, 그 흉년 때에는 이제 임금이 직접 구황염이라고 해서
제주 사람들한테 쌀국수과 더불어 가지고 소금을 지원하라 이제 이런 명도 내리고 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니 소금 생산이 왜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예.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바다의 삽인 백사장이 적어요. 모래사장. 모래사장이 적죠. 거기에다가 강우량이 많아. 다른 데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죠. 그리고 염수가 떨어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용천수가 많잖아요. 제주의 용천수가. 그러니 바닷물이 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바닷물을 데워서 이렇게 소금을 생산해야 하는데 그 데우려면은 이것저것 없잖아.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 소금이 안 난다는 말은 아니고 덥게 났다는 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 우리가 몸에 이제 최소한도 이제 하루에 20g 정도는 먹어야 하는데 제주에서 난 소금은 어렵다. 아니 근데 이제 바닷물의 염도가 뭐 낮든 높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바닷물만 많이 있으면 소금 만들기는 그냥 완전 쉬울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아닌가 봐요. 그래도 이게 있어야 하잖아요. 뭐요? 기술. 소금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소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어쨌든 바닷물이 이렇게 많은데. 맞죠, 박사님? 소금 만드는데도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태양의 그 빛으로만 이제 만들어진 소금이 이 천일염이고 가마솥을 이용해서 철을 이용해서 거기에 나서 이제 불을 떼어 가지고 만들어진 자염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염. 예. 근데 제주에서는 남사록에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강녀라는 목사가 뭐 대정현감으로도 왔었고 제주를 좋아했는지 2번 제주에서 관직 생활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제주 사람들이 소금이 모자란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이 소금 기술, 아까 천일염 형태의 것 그리고 자염 형태의 것을 이제 보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에 저기 종달리 제염이라든지 어떤 안반에서 이렇게 소금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렬한 사람은 혹시 1555 울미외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에서는 상당히 큰 외첩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왜구가 3일 동안 제주 성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불화살을 날렸어요. 근데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제주 대첩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김수목 목사를 따라온 군관이 있었는데 군관 이름이 강녀예요. 이 양반이 3일 만에 제주 대첩을 이겨낸 그 수은정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출시 가도를 달립니다. 대정 현감으로 나가고 다음에 10몇 년 후에는 제주 목사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주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미봉을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보니까 거기 이 만 잎부 종달리 그 만이 참으로 멋지면서 이 포구가 안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폐선벽사장보다 더 좋은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을 보고서 강렬한 사람이 바로 여기다. 여기에 염전을 만들고 기술을 도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종달리 유지들 중심으로 몇 사람을 이제 아마 신안 쪽에 갔을 겁니다. 지금 신안 염전이 태평연전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파견해서 기술을 배우게 왔다는 기록이 아까 말했던 그 1602년에 제주에 왔었던 청음 김상은이 쓴 그런 남사록 등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내 최초의 염전이라고 하면 종달 염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단히 염전이라면 종달 염전이고 뭐 지금도 이제 가시에서 보면은 그 만입구가 쭉 그 들어왔는데 거기에 억물이라는 용천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천수 있으면. 억물이라는 용천수가 있는데 근데 용천수가 그 바로 바닷가에 있는데 바닷가 넓게 백사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넓게. 예? 그러니까 용천수 물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간척해가지고 논농사도 짓지만 이 물을 또 다른 데 돌리는 거죠. 슬기롭게. 그렇게 해서 바다의 그 모래밭 사빈을
거의 15,000여 평. 15,000여 평을 끓여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그 염전 털을 넣어서 지금도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면 좀 복잡한데 우선 그 염전을 만들고 다질 거 아닙니까? 염전을 다진 다음에 바다에서 그 모래를 실러와요. 모래를 그래서 10,000여 평의 염전에다 모래를 평평하게 다져. 그 다진 다음에 물찌개로 해가지고 허벅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개를 만듭니다. 4명, 5명, 10명 단위로 해서 이건 너네 땅, 이건 너네 땅 해서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물을 2, 3일 동안 쭉 해수를 오는 겁니다. 지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뿌려줘, 골고루. 이걸 2, 3일 동안 계속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르고 물을 부고 하면은 그 염수가 떨어집니다. 네, 그런 염수가 보통 20~30% 되는 염수가 있죠. 예, 그것을 이제 까막집으로 옮겨서 불태워 한 40시간 이상, 끓여요. 2, 3일 동안 계속 끓여. 그러면 증발하지 않습니까? 그 소금 생성이 돼. 네, 그런 소금 생성된 거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전후 단계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또 중댕이라는 그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골채라든가 무엇을 넣어서 이게 생산된 거를 부읍니다. 그러면은 물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물이 귀한 물이에요. 이게 소금물. 농도가 20~30% 더 되는 이걸 뭡니까? 곰물이라고 춘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물은 또 따로 먹고 다음에 소금만 또 따라가지고 이것을 음지에 이제 보관했다가 그것을 실어가지고 소라든가 사람이 해서 이제 팔러 다니는 거죠.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복잡하죠. 아 이거 그 약간 이미지로 보지 않은 이상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전에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햇빛에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 마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긁으면은 소금이 나오거든요. 옳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쉽잖아요. 내가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소금을 한 생산하는 11년 정도의 건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중간에 비가 오면은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염분이 와. 이제 아주 옅어지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을 골라야 합니다. 와 이거 너무 복잡하네 진짜. 지금 뭐 풍량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보가 정확하게 나오지만은 옛날은 구름을 보면서 바닷물을 보면서 하늘 색깔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예지력을 키웠답니다. 이렇게 용천수도 많고 또 강수가 그 강수일이 많다 보니까 그 소금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주에서는.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네. 한번 맞춰보시요. 제주가 소금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아까 여러 가지 정황도 있었지만 딱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일단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 나왔잖아 답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새로운 답을 얘기해야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영택 이사장님이 네. 말씀 중에 네. 들어있어요. 힌트가. 힌트가 이사장님. 사례를 해서 팔팔 어떻게 끓여야 하는데 네. 연료가 부족하구나. 연료? 네.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렇지. 연료도 필요해요. 예, 한라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연료는 하고 연료 지미봉에서 가져오면 되죠. 그건 정답이 아니겠네. 지미봉에서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배우면 되죠. 그러면 연료를 떼는 그거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연료 그 화덕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릇이 있어야 하잖아. 그 그릇을 뭐라 그런다? 불로 끓이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서 끓여야 되니까 가마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주에는 철이 안 나기 때문에 가마솥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그 1702년 잘 나는 그 이형상 목사가 남만방울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제주에는 철이 안 나기 때문에 소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자기가 4,000근의 철을 사다가 가마솥을 주조를 해서 이제 제주 목에 2개
대정현에 하나, 뭐 정현에도 이제 줬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가마에서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소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가마솥에서 이 소금을 만드는 사람을 염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에서 가마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세금을 받았어요. 그걸 염세. 그래서 염세해서 그 관에서 한 데는 1년에 빌려가지고 생산하면 한 데는 2말. 예, 그 2마리예요. 그리고 한 데는 1말씩 했는데, 사적인 것을 가진 사람도 개인이 이제 가진 사람은 개인 가진 사람 1말, 그리고 빌린 거 2말, 이렇게 해서 염세를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럼 가마솥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약간 또 그렇죠. 권력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에서 그것을 빌려서 세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무쇠솥, 예, 가마솥이 필요했었던. 물론 나중에는 이를테면 덕수리에 뭐 석구 생기고 해서 불미공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철이 들어오고 다음에 제주에서 그것을 응용하는 능력 기술이 생겨서 각 마을마다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종달리는 49개, 거의 50개 정도의 가마솥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제주도 염전하면은 종달리다. 이게 상징되는 게, 근데 조금 전에 까막집이 이게 나왔는데, 가마솥에서 나온 소금을 끓일 수 있는 그런 집, 이름이 까막집이에요. 네. 그래서 종달리는 제주에서는 단연 최고 염전지대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 가망집이 가마가 놓여 있는 집. 그렇죠. 가마가 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거기서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끓일 수 있게끔 만든. 그렇죠. 그게 가망집이고. 종달리에 가망집이 뭐 몇 개 정도가 있었어요? 한 9개 정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910년에 한국수산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염전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자기 박사님께서 얘기한 강녀 얘기도 나오고, 다음에 그 당시 종달 염전이 크기라든가, 심지어는 종달리에 몇 호가 있는데 350여 호가 있는데 그중에 160여 명이 아까 말했던 염한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이 귀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자, 종달리뿐만 아니라 제주에 염전으로 또 잘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현재의 애월읍 구엄리인데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또 소금을 만들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당시 돌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렁을 막을 흙이 필요했습니다. 주변 밭 가운데에서도 찰기가 많은 흙을 골라 팠는데요. 우리형, 유리형, 커플들 골라. 자기 하면 자기 간다. 얘기해, 알았다. 아이고 여기 흙은 막 좋은 게 맛이. 야, 나 이거 막 흙이 찰지우다 형. 이 소금을 만드는데 흙은 왜 필요한 걸까요? 글쎄요. 소금 만드는 일은 주로 여자들의 몫이었는데요. 파온 흙은 돌 등의 불순물을 골라낸 후 물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지금 저 물은 바닷물이에요? 그런 다음 짚을 넣고 함께 섞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두렁을 쌓았을 때 진흙이 뭉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초가집 흙벽 만들 때 짚을 섞는 것과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막 철지우다. 문자 아프게. 짚과 잘 섞인 진흙은 옮기기 좋게 동글동글 만들어 놓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안반 위에 소금밭 구역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두렁 쌓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렁을 쌓는 이유는 염전을 개별로 나누기 위한 것도 되지만요. 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소금을 만들어야 하는 소금의 크기나
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두렁 안에 물을 가둬두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며칠 동안 강한 햇볕을 쬐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을 간물이라고 하더군요. 소금 만들 때 날씨가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뭐 손이 참 많이 가야 하는 그런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아래칸에 있는 간물을 윗칸 쪽으로 계속 옮겨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염분의 농도가 짙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 소금을 만들기 위해선 염분 농도를 2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염전을 적시고 마르기를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소금 알갱이가 생기게 됩니다. 오. 이렇게 해서 얻은 소금 알갱이들을 햇볕에 바짝 말려주면 돌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열흘 정도. 소금 아주 잘 됐죠? 아유 곱다. 날씨가 흐리거나 햇빛이 적은 겨울철에는 삶은 소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기야 비 오고 눈 온다고 소금을 안 만들 순 없잖아요. 생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날에는 이렇게 무쇠솥에 간물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한참을 끓이다 보면 솥 바닥으로는 소금 알갱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수증기가 완전히 증발하고 나면 새하얀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 돌염전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돌 위에서 이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인 건데 구엄리에서 생산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박사님. 구엄리인 경우는 돌 안반 위에 네. 그 아까 흙을 쌓은 호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왜 그거를 쌓는가 하면 밑에 바닷물을 밑에 넣어서 증발시키면 그 어느 정도 증발된 거를 위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위쪽에 있는 게 함소 농도가 제일 높고 그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금방 소금이 되는 거죠. 뭐 그 소금을 만들 때는 한 4월에서 6월에 걸쳐 가지고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돌 안반 위에서도 충분히 그 천일염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퀴즈를 다시 낼게요. 퀴즈요? 네. 알아맞혀 보세요. 종달리 염전과 구엄리 염전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아까 천일염이랑 아까 자염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구엄리는 아까 천일염이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딱 다른 게 네. 종달리는 모래사장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지금 구엄리 같은 경우는 돌 위인 거잖아요. 돌빌레 위에서 만든 건 그 차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 저기 구엄리인 경우는 해녀들이 물질 가다가 네. 이제 그 돌란반에 물을 부어 놓고 이제 갔다 오다가 어느 정도 증발이 되면 위로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동이 재산이 아니고 사유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금밭을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 매도 증서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소금밭이 있는 집은 그래도 구엄리에서 어느 정도 사는 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딸한테 이제 줘서 상속을 해서 딸이 너 이거 너네 집에서 해 먹어라 해가지고 딸 특히 큰 딸에게 이거를 재산처럼 이제 줬대요. 그러니까 종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염전 자체가 공동의 재산인데 이 구엄리의 그 돌빌레, 돌염전 같은 경우에는 각각 구역마다 개인 소유라는 거잖아요. 예. 따로따로 있었고 예. 그게 또 상속이 가능했고 예, 매도가 가능했고 매도도 가능했고 증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증서 있어요. 근데 왜 상속을 큰 딸한테 해주는 거예요?
예, 큰딸이, 여자가 주로 했으니까. 여자가 주로 하기도 했고 모든 면에서 저도 큰딸이지만 수고를 가장 많이 하는 게 큰딸이에요. 소금 만들 때는요? 소금 만들 때 집안일 일상사를 그렇게 한다는 모든 얘기죠. 면에서 아니 그러면 종달리나 구엄리 말고도 제주에 염전이 또 있었나요? 그렇죠. 저 동일리 가면은 또 이제 일괄이 동쪽에 있다 해서 동일리라고 합니다. 동일리 염전도 있었고 여기 3대 염전을 얘기할 적에 아까 말했었던 종달 염전, 구엄 돌 염전, 다음에 동일 염전, 다음에 그 하도라든가 시옥리, 아까 종달리 바로 옆에 있으니 금방 배울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또 이제 바다 구조도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에도 소금막이 있었다. 지금 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옥리도 마찬가지고 표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도에 이제 이게 사빈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저렇게 스스문 들으면서 우리도 종달리처럼 이렇게 기술 배워와서 하자. 이렇게 선지 시찰처럼 갔다 와가지고 제주도 전역에서 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솥이 이제 많이 이제 확산돼서 보편화되니까 더욱더 많은 염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소금을 만드는 것을 염장이라고 그러죠. 염장법이죠. 염장법. 염장하는 마을, 염장이 있는 포구. 이게 엄장포로 바뀐 거예요. 탐자술력도라든가 보면은 그래서 지금 옛날 엄장리가 구엄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신엄리로 돼 있고 중엄리로 돼 있죠. 그게 바로 그 염장에서 비롯된 이제 지명이다. 근데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올 적에 장마철에는 이게 아까 두렁, 요게 찰흙이죠. 흙으로 만든 담이, 흙담이, 이게 흙담, 일종의 흙담이에요. 경계를 오르는 흙담인데 흙담이 좀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짝이 와서 또 이동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끼리 싸움이 나. 이걸 해결해 줄 한 분들은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그래서 저러면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뭡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계하죠. 그러면 인사가 영감 어디 가시면서 했더니 나 흑담 돌아보래 감죠. 흑담 돌아보래 감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주 말로. 그 담을 돌아보러 간다. 그 경비처럼 돌아보러 간다. 두렁 싸운 거를 그런 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 네. 싸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인사말이 그렇게 했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소금을 힘들게 얻었던 만큼 또 귀하게 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소금이 또 어떻게 쓰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소금은 생명의 물질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저장용으로 많이 쓰인 거잖아요. 저장. 이제 소금이 없으면 다 부패해 버릴 건데 소금을 사용함으로써 저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팔 수도 있고 젓갈용으로 뭐 자리라든지 이런 젓갈 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해녀뿐만이 아니고 이 소금은 제주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다뤘던 그게 아닌가. 그래서 뭐 금기어 같은 것도 소금을 아무데나 놔두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부정한 데에는 상여가 나가잖아요. 시신이 나가나면 이제 소금이나 콩으로 거기에 잡귀들을 물리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귀중한 물질이라는 것을 소금 섭취를 안 하면 우리는 이제 20g 하루에 20g. 이제 왜냐면 우리 몸이 또 나트륨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소금은 생명의 물질이다. 원양어선은 반드시 소금을 이제 갖고 가서 염장을 하는데 제주에서도 그런 염장했었던 일제 시대 때 이를테면 서귀포에 고래 공장이 있었어요. 고래 공장이 있었고 다음에 대평리에도 이제 고래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이거 염장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여기에서 남은 것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이제 불을 획득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썰트가 소금 아닙니까? 샐러리, 소울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으로 봉급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소금을 만드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종달리에서 생산된 소금은 인근 중산간 마을에 가서 주로 팔았는데요. 소금 삽서! 소금 삽서! 소금! 아이고 종달리서 곳이 나온 소금이오다! 소금 삽서! 소금 삽서! 소금! 종달리서 막 가져온 소금이오다! 아이고 소금 장시 왔구나게. 아이고 경 안에도 언제 맘신가 해신디. 아이고 아유 곱다. 호술 기다립서에. 아이고 소금 직시로 이거밖에 어신디. 어떤 이거라도 가져가쿠강. 아이고 조수다게 우리사 바당 족구띠 사는 사람이 나냐? 아이고 영은 것도 어디 있을까? 아이고 막 좋은 게 맛이. 당시 소금은 주로 물물 교환 형태로 판매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소금 하양 바꾸게야. 아이고 예게. 예 조수다. 아이고 많이 줍서예. 아이고 알았수다. 소금 막 조수다 이거. 예게. 이 대도 막 잘 좀 수다야. 예. 많이 값어야. 예 값어. 소금 삽서. 소금 삽서. 인근 마을로 소금을 팔러 갈 때에는 여자들이 일일이 다리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소금 삽서. 종달리 소금의 경우 제주도 전역에 걸쳐 판매되는데요. 먼 마을의 경우에는 배를 타고 섬 한 바퀴를 돌면서 팔기도 했답니다. 아니 저렇게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소금을 팔았던 거예요? 저거 보니까 약간 예전에 화장품 방문 판매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종달리 사람들은 이 소금밭이라고 불려졌는데 이분들은 소금을 생산해가지고 근데 그 소금이 또 맛있다답니다. 진상품, 임금님이 진상품까지도 바쳐졌대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특히 중산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종달리 암새 가름 돌듯 이런 얘기가 있죠. 종달리 암새 가름 돌듯.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종달만 들었어요. 종달리 보통 그 암새는 그 소 아니면 소. 암새. 수소, 암소. 근데 가름 돌듯 하면은 암새는 또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됩니다. 소에다가 또 주로 여자가 싣고서 가름이라는 것은 동네. 제주어로 가름이라 하면 동네를 뜻하죠.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소금을 파는데 근데 소금 값이 그 당시는 물물 교환하는 시대도 있었죠. 1800년대에 이런 1700년대. 그럴 적에는 2대 3회요. 둘의 셋. 이런 얘기가 보통 얘기했습니다. 둘의 셋이 뭐냐? 소금 2관대 하면은 보통 쌀 3관대. 그만큼 소금이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해안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등에 지고 이 소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산간 지역에 그게 필요하니까 거기 가서 곡식과 바꿔오고 뭐 이렇게 판매를 했겠죠. 이제 근데 그 하도리라든지 종달리에서 소금이 이제 생산이 되면 이제 말이나 우마를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배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이제 제주시 제주목까지 오려면 이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제주항에 와 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려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종달리 소금밭이 그다음 엄쟁이 구엄 엄쟁이 일괄이 소금 졸래기 뭐 이렇게 명칭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판매했던 것도 있지만은 이 만드는 사람도
아마 이 명칭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제주 민요에 보면 그 큰애기 풀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아가씨들 결혼 안 한 큰애기들에게 붙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종달리인 경우는 이 종달리 큰애기들은 소금장씨가 제격이요. 큰애기. 제주시 큰애기, 제주시 큰애기들은 뭐 만건, 탄건 조는 게 일이요. 뭐 이렇게 그 각 지역마다 그 큰애기들이 했던 일들을 민요 속에서 큰애기 풀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종달리인 경우는 소금장씨가 제격이다. 시집 안 간 큰애기들은 소금장씨 시키고 작은 딸들은 이거 접는 거 시키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지역마다 특산품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조청 같은 경우는 이제 갓을 만드는데 이제 일가견이 있는 동네고 탄건. 다음에 종달리는 이제 소금밭이에서 이제 소금 만드는 데도 일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이런 일라도 또 재미있는 일라가 있는데 예, 구엄리의 그 염장이 엄쟁이라고 하거든. 아까 지역에 따라서 소금 파는 사람. 엄쟁이. 이 엄쟁이가 소금을 지었어요. 근데 그 조물캐라고 수원에 있는 그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았어. 그 우연히 만나가지고 거기서 보통 가게 되면은 2, 3일 갑니다. 중산간 지역으로 2, 3일 가서 근데 어느 중산간 지역 경민장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하룻밤인데 그래서 방세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당신은 고기 내시오. 나는 소금 내시오. 그래서 소금하고 고기를 내서 이제 했더니 진짜 맛있었던 모양이 경민장이. 야, 나 이런 고기는 처음 먹어본다. 지금 전문가니까 간을 적당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기 맛이다, 소금 맛이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민장이 이제 해결해 줍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고기 맛 반, 소금 맛 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벌였다는 일과가 들어올 정도로 반드시 고기에는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지역별로 어디 소금이 좋은가 이런 경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종달 소금이 양도 많았고 값도 이제 최고로 나갔었다 그럽니다. 최고로 나갔을 때가 바로 10배. 일반 곡식의 10배의 값을 이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아주 부티나는 동네가 됐었고 그만큼 종달리 사람들이 소금 바치로서의 역할도 컸지만 자부심도 컸고 또한 이 소금이 짜질 않아서 진상품으로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또 밖으로 나갔었다는 오히려 신안 쪽에 이제 전라도 경상도 쪽으로 나갔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 소금이 종달 마을 경제를 일으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을 일으킬 만큼이나 귀했던 정말 금 중에서 가장 귀했던 금이 소금이었는데 이제는 소금을 만드는 곳이 한 곳도 남아있지 않죠? 없습니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라 하면 도외를 말하는 겁니다. 바다 건너에서 대량 생산된 천일염이 값이 헐랑값으로 들어오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제주의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주는 제주 나름대로 특산품을 사람들이 일찍부터 가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염전이 50년대부터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종달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양길에 접어든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 쌀값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품귀의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면 저것을 간척지로 또 조성해가지고 논을 수답으로 만들자. 논밭으로 만들자. 그래서 논밭을 또 만듭니다. 60년대 말에 이제 논밭이 들어서고 80년대까지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쌀을 생산하는데 하지만 생산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대량 생산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은 소금이 또 넘쳐나는 것 같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소금 대란 겪었잖아요. 또 소금이 귀해지는 때가 또 언제 올지 몰라서 저는 그렇죠. 진짜 또 맞습니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사재기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게 사정이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소금의 역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년대, 60년대에 와서 거의 끊긴 거나
다름없고 네. 체험 시설 또는 체험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구엄리도 체험장이 있어요? 네, 네. 체험장 한데 지금은 거의 끊긴 것 같아요. 네. 아니 전통 방식의 제염 기술을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갓공예라든가 다음에 이제 민요라든가 전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수자를 그래도 구엄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렁을 이은다 흙담으로 만든다든가 다음에 이제 염분을 조절해서 염장법을 또는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후계자로 한두 사람 이렇게 지정해 두다면은 이게 구술이 되는 거고 또한 체험이 되고 대대로 내려갈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관심이 더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없어서 애달았던 소금의 역사인데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구슬 자료는 제주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정신을 후세에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록이잖아요. 이게 구슬이지만 이제 기록을 해놓으면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그 구엄리 돌소금밭의 체험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 장소만이라도 무형문화재가 어렵다면 뭐 민속 자료라도 해서 지정을 해놨으면 민속 자료는 어려운 지정이 아니거든요. 문화재이기는 해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쪽에 종달리 염전인 경우도 어느 일부분만이라도 그렇게 민속 자료를 지정을 해놓으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는 늘상 바쁜 현대에 느림의 미학을 좀 실현하려고 합니다. 걸어야 보입니다. 자동차 타서 지나가 버리면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소금밭이었던 그 전경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옛날 그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느림의 미학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달리 옛날 소금밭을 거닐어 보면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관조할 수 있는 지미봉을 오른다면 오롯하게 그 당시의 여기서 얘기했었던 강념 목사가 제주에 와서 그 올랐었던 그래서 여기에 소금밭 염전을 만들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옛날 선인을 또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디 걸으면서 산책하는 그런 분위기로 삶을 살아간다면 더 윤택하지 않을까. 소금의 역사도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직접 가봐라. 예. 네, 우리가 이 소금의 역사 오늘 잘 알았으니까 잊지 말고 또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미봉 한번 올라서 그 돌염전 딱 쳐다보고 옛날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얼마나 소금이 중요한가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체험장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체험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주말을 들어요. 피하면 가능합니다. 네. 자, 소금은 보통 맛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맛도 맛이지만 역사로도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주 역사 길 위에서 꼬닥꼬닥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